헬스장도 끊고 뭐 크로스핏이나 수영장도 등록을 하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운동 언제 하냐고. 현대사회 바쁘다 바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팟캐스트 게스트 한번 나갔었는데 거기 패널인 한의사분이 자기는 운동할 시간이 주말밖에 없다고. 이게 뭔 소리냐. 근데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한의 운영하시고 방송하고 책 쓰고 가족도 챙기고 이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도 그때 따라갔는데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어딨어요. 놀아도 바쁘고 안 놀아도 바쁘고 할 게 얼마나 많고 시간을 뺏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상하게 점점 더 바빠지고 더 시간이 없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놓여진 양적인 선택지 자체가 너무 많아져서 일상이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쁠 수도 있지만 바쁘게 느끼고 있으니 정신적 여유도 점점 없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죠. 아이돌들 눈만 붙인다고 그래도 1시간은 자고 하루에 한 번은 먹잖아요. 운동이 걸으면 바로 타격이 있는 밥이나 잠이 아니다 뿐이지 기본적인 상태라도 유지하려면 매일을 챙겨야 합니다. 왜냐? 정말 단순하게 운동이 뭐예요? 반복 동작을 통해 뇌의 변화를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대전제는 반복입니다. 반복성이 없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운동이라는 활동은 그저 일회성의 활동량 증가일 뿐 운동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운동의 효과, 즉 몸의 긍정적인 변화, 아니 그 최소한의 퇴화 방지라도 기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됐건 반복성, 루틴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끼니 챙기듯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진짜 없으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하면 좋은 거, 여유가 날 때 해야지가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리스트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버텨준다고 운동 없이 계속 버텨줄 거라는 안일함을 버리세요.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의 흐름 속에 퇴화의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움직임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루 종일 격렬한 훈련을 소화해내는 운동선수라도 관절의 소모를 막고 필요한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활동량과 상관없이 보강 운동까지 하는데 당신은 무슨 자신감으로 운동을 그렇게 미루고 있으십니까? 운동을 나중에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도 될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방치도 학대입니다. 대출 이자도 매달 내잖아요. 한 번에 몰아서 못 줘요. 주기성이란 게 있습니다. 운동의 주기는 얼마나 될까요? 3회 정도? 매일입니다. 동물로서 움직이는 존재로서 깨어있는 매 순간 적절히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하루 안에 특정 시간을 몰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시간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운동은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생길 때 하는 게 아니다. 끼니 챙기듯 매일 한다. 활동과 운동은 구분합시다. 움직이지 않는 세상, 운동이라도 죽기 살기로 해줘야 뇌도 몸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운동을 마음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병원에서 한 소리 듣거나 연예인 보고 주변에서 자극받고 아니면 새해라서 동기부여 받고 운동을 다짐하시죠. 자, 동기부여 뿜뿜 했어. 매일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대부분 실패하죠.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헬스장도 끊고 뭐 크로스핏이나 수영장도 등록을 하고 시간도 싹 비워놨어. 이것도 사실 큰 맘 먹은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작하고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일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심삼일도 계속 하면 된다던데. 점진적 과부하가 안 되잖아. 작심삼일 말고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죠. 왜 실패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실패하는지를 알아야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거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하고 나면 밥 먹어야죠. 근데 운동하기 전에 언제 먹을지도 고려해야 돼요. 밥 먹고 바로 운동할 수 없잖아요. 운동 전까지 식사 텀이 너무 길면은 간식을 챙기던가 아니 좀 나중에 먹던가. 운동하고 나면 이게 또 단백질도 챙겨야 되잖아요. 운동 전후로 식사 시간과 메뉴가 조정이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입니까? 운동 언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출근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다 조정이 됩니다. 아침 운동이면 저녁 운동이면 이거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운동 강도에 따라서 중요한 업무도 조정해요. PT 전날에 스쿼트 빡시게 칠 수 없잖아요. 사회생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려면 평소 만나는 인간관계에서부터 내가 여가를 보내는 방식까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집 나서기 전에 챙기는 운동 그 준비물 옷차림까지 다 달라져요.
운동하기 전에는 가볍게 한잔하고 맛집 가고 영화 보고 했어도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갑자기 생기는 경조사, 업무, 사건, 사고가 이게 예고하고 터집니까? 기분은 또 항상 운동할 만하게요? 여기저기 치다가 흐지부지 관두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운동을 한다는 게 내가 해야지 하고 돈, 시간, 장소 세팅해 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거보다 훨씬 큰 백그라운드 작업, 평소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의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하긴 일단 하고 보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하다 보니 이거 생각보다 뭐 바꿔서 해야 되는 게 많네? 그러면서 그런 자잘한 변화를 수용하고 일상을 운동에 맞춰가는 사람들은 별로 아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헬스장이 1, 2월 빼고 그렇게 한가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연애나 애완동물 들이는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운동하면 좋은 거 누가 몰라, 그쵸? 개, 고양이 얼마나 귀여워. 근데 귀여운 만큼 똥냄새가 구리다는 걸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뭔가 얻으려면 그 이면에 그걸 얻기 위해 치러야 되는 대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알려주고 일단 하라고 하니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일상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어떻게 꾸준히 해낼 것인가? 포기해야 합니다. 또?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껏 운동을 안 하셨다면 그동안 유예받았던 것뿐이지 원래 치러야 할 시간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간을 애초에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몸에 지금 몹쓸 짓 하는 거예요. 개 키우는데 병원 가는 돈 아까워하고 애인하고 잠자리는 좋은데 데이트 시간 아깝다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수면 얘기할 때도 그러셨죠. 맞아요. 잠자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운동 시간도 타협하거나 대체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말할게요. 출근도 하고 애도 보고 책도 보고 이미 빡빡한데 대체 언제 운동하냐고요. 근데 공짜가 어딨어. 지금 하는 것들을 좀 포기하셔야죠. 형제자매님 포기합시다.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고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엄청 중요해 보이는 것들, 놓지 못하는 것들,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맺어온 사회적인 관계들과 활동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큼직큼직하게 잡아먹는 리스트를 볼까요? 이거 다 인간들이죠. 인맥 쌓고 관계를 이어가는 활동들이잖아요. 티타임, 술자리, 밥자리, 소개자리, 너끈히 하루 잡아먹죠. 형제자매님 포기합시다. 근데 나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사람 만나고 인맥 쌓고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해야만 이어나갈 수 있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탄탄하고 중요할까요? 자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이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다. 그럼 지키고 보듬어야죠. 지금 그럴 힘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하고 그 체력으로 집중하세요. 시들시들 자리만 지킨다고 답이 나옵니까? 소중한 누군가를 지키려면 더더욱 체력이 필요합니다. 옆에서 도움을 주고 버티려면 지금보다 튼튼해지셔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게 있고 아무리 내가 잘나도 아프면 끝이잖아요.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운동에만 집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 나를 돌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 미팅, 사적인 모임 등등등등 이거 너무 많아서 운동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붙잡고 있는 관계들을 한 번 더 재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게 잘못됐잖아요, 지금. 운동 꾸준히 해서 지금보다 체력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출력해내는 에너지 수준도 훨씬 높아질 겁니다. 자신감, 외모, 분위기, 여러분들이 풍기는 매력도 훨씬 커지지 않겠어요? 내가 성장하고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킬 거 지키고 할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시작을 하면은 운동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만나는 에너지들이 참 건강하고 좋더라고요. 다른 데서 만나면은 할 말도 없으니까 서로 가심 얘기, 뒷담화 까고 허세 부리고. 근데 운동하면 운동 얘기하면 돼요. 술을 마셔도 운동 끝나고 할 거 다 하고 내일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같이 마시죠. 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많죠. 라이프 스타일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은 먹는 것 많고 움직이지 않는 현대사회라는 특수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온전히 살아가려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1순위입니다.
그러나 운동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운동이 루틴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과장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하면 기본 한두 시간 해야지. 살을 빼면 10kg는 빼야지.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하려면 제대로 한다. 목표도 크고 좋은 환경에서 이왕 뭐 PT도 끊고 시설 좋은 데서 해야지. 비싼 가전이나 차 살 때 요모조모 따져보는 것처럼 시작도 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정작 따져봐야 하는 거는 안 따져봐서 그래요. 물건이야 대가를 돈으로 치르면 되지만 운동은 에너지를 치러야 돼요. 돈이야 모았다 지를 수도 있는데 에너지는 그날 한정이 돼 있거든요. 운동에 차지하는 시간이나 에너지 덩어리가 커지면 부담이 높아져서 아예 안 하고 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문턱을 일단 낮춰야 합니다. 유튜브의 그득그득한 분할 프로그램, 근육 가닥가닥 쪼개면서 조지는 동작들 다 챙기려면 이거 2-3시간은 기본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헬스장에 뭐 널렸죠. 근데 그 사람들 산 보면 운동밖에 없을걸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헬창. 헬창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채널은 헬창을 지향하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전 헬창이 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도 헬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운동이 중요하다고 부르짖지만 운동으로만 채워진 인생 역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의 최대 효과를 찾기 전에 내 생활과의 최소 타협 지점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최선도 무리야. 내 일상과 어우러지는 선에서 차선의 결과를 향해 가자는 거죠. 아무리 라이프 스타일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술자리, 식사자리 막 걷어내도 꾸준히 시간 내는 거는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운동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때려붓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수적으로 계획해야 돼요. 자, 같이 짚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일과를 처리하고 운동을 정기 스케줄로 해내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 시간에 얼마를 줄 수 있느냐를 좀 타이트하게 계산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 수면 시간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옷 갈아입는 시간, 몸 푸는 시간, 씻는 시간까지 거기다가 운동 끝나고 멍 때리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운동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저거 다 잘라내고 본 운동 시간만 놓고 보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세트, 운동 프로그램 자체가 어차피 굉장히 한정적인 스펙트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선택지와 옵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웨이트라면은 워밍업, 본 세트 합쳐서 동작당 15분으로 치면 4개 이상 동작을 못 한다는 소리입니다. 뭐 할지 정해서 고정하고 휴식 시간도 딱 정해서 고정하고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 효과가 아닌 효율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슬렁슬렁 가서 나 오늘 이거나 해볼까 하는 마인드로 접근했다가는 또 슬렁슬렁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운동이 삶의 전부인 헬창이 아닌 이상, 운동이 업이 아닌 이상 분할이고 뭐고 가슴 복근 제끼고 기승전 하체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해서 나쁜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마는 운동을 하기 전후로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환경 설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홈트 하시는 분이라면 이동 시간이 따로 없겠지만 뭐 직장이나 학교를 다닌다면 이동 동선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정하세요. 거기 가는 시간이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좋은 시설보다 동선 안에서, 좋은 선생님보다 동선 안에서 해결하세요. 바쁜 우리의 일상에 운동을 구겨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제고하고 인간관계를 제고하고 취미와 여가 시간을 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운동이니 이 운동을 좀 더 하기 쉽게 도와주는 습관 형성 테크닉으로 마무리해 봅시다. 가기 쉽게, 하기 쉽게, 이게 습관을 정착하는 환경 설계 기본입니다. 동선을 줄인다고 홈트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의 행동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클럽에서 공부가 잘 될 리 없고 도서관에서 흥이 날 수가 없겠죠. 집이 휴식과 늘어지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다면 운동하기 전 매번 집이 주는 휴식이라는 인식을 저항해서 넘어야 되는 관문이 추가됩니다. 시작도 전에 이 저항을 이겨내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져요. 마음 먹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동시간 세이브라는 효율을 포기하고 가까운 헬스장을 찾으세요. 공간이 바뀌면서 행동의 전환도 같이 일어납니다. 공원도 좋고 헬스장도 좋고 운동을 한다고 인식되는 공간으로 전환하세요. 근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하겠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런데 집 공간조차 없다. 그렇다면 매트를 깐다든지 하는 운동을 시작한다는 확실한 시각 신호를 만들어주고 핸드폰 말고 뭐 알람 시계 같은 거 하나 사세요. 10,000원도 안 해요. 정확한 알람을 설정해서 강제성을 동원할 수 있는 장치를 더 설정해야 됩니다. 홈트라고 유튜브에 수만 개 나와 있는 거 그거 그때그때 골라서 하지 말고 규칙성을 띠는 하나를 정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더 확실하게 루틴 장치들을 설정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아시죠? 두 번째로는 루틴을 겹쳐 쓰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은 흐지부지 되기가 쉽죠. 그럴 땐 이미 확실하게 자리 잡은 루틴 앞, 뒤로 운동을 끼워 넣는 겁니다. 뭐 영양제를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책을 읽고 싶어? 일어나자마자 30분처럼 말이죠. 이미 정착이 돼서 바뀌지 않는 루틴에 운동을 겹쳐 넣으세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을 단순히 일과가 끝난 후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조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타임 중 하나를 포기하고 운동으로 덮어 쓰던지 끼워 넣던지 하라고 하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가장 변동성이 낮은 기상시간, 출근 시간을 전후로 운동 시간을 끼워 넣고 하시잖아요. 근데 점심밥을 포기하고 점심시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부시라면 이게 또 자연스럽게 자기보다는 가족들의 고정 루틴을 보면서 조정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시라면은 운동을 업무 전후가 아닌 환기 용도로 중간에 끊고 다녀오시는 거 저 진짜 추천드려요. 고정된 출근 시간에 비해서 접하는 사람이나 장소의 이동이 없다 보니까 이게 늘어지기가 쉽거든요. 밀린 작업 끝나고 나면 완전히 뻗어버리는데 한 중간쯤 했을 때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재택하면 진짜 늘어지거든요. 저희 다 재택이라서 12시 밥 먹고 3시쯤 운동 가라고 제가 많이 했어요. 저녁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루틴을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아침, 점심을 다 열어두세요. 그래서 변동폭이 큰 저녁 시간에 다른 스케줄이 생기면은 점심을 포기하든 아침에 미리미리 해두든 제끼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와, 운동을 계속 해와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운동을 마음 먹고 꾸준히 하는 게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겠나요? 쉽지 않아. 동기부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속성이 관건이라면 지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원할 수 있는 전략들을 다 동원해서 어르고 달래면서 그렇게 운동하는 하루하루를 누적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설령 매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2번 해야지 하고 2번 하는 거랑 매일 해야지 하고 2일 저일 생겨서 2번 챙기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시간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더 낮은 문턱으로 더 디테일하게 운동을 설계해 나갑시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